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그 학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잠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육 문제가 그 창의성이나 진로 중심이기보다는 그 주입식 선행학습 위주의 주로 입시 진학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되고 사교육비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막상 대학을 나오면 그 청년 실업 문제로 그 어렵게 10여 년 넘게 대학을 온 가족이 준비하고 그 대학을 나오면 또 청년 실업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질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교육 문제가 과연 이 학제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집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데 마치 겉에 페인트만 칠하고 집을 고쳤다 하는 게 아닌가, 이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거 안철수 후보께서 새정치 이야기하시면서 새정치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도 과거 새정치처럼 그런 허상뿐인 내용 없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씨를 모시고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에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하시고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범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대선을 맞아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선에는 제가 안철수 캠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교육정책을 담당했고, 이번에 안철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서울대 조영달 교수도 같이 당시 교육정책팀에 있으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 이 학제 개편안이 단순히 한계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체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표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안철수 학제 개편안이 언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집권 4년 차인 2020년이나 5년 차인 21년 또는 마지막 해인 22년에 실행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제도는 만 6세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안철수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 5세에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2020년에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존 제도 마지막 1학년인 만 6세, 즉 2013년생하고 새로운 제도의 첫 학년인 만 5세, 즉 2014년생하고 같이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즉 초등학생 인원이 2배가 되는 거죠. 1학년 인원이. 이 둘이 12년 동안 나란히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즉 구제도하고 신제도가 1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학년이 동시에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 경쟁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학년이 동시에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취업 경쟁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2021년에 만약 시행된다면 2014년생과 15년생이 겹쳐서 결국 2배의 대입 경쟁, 2배의 취업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시행을 한다면 2015년생과 16년생이 같이 겹쳐서 2배의 대입 경쟁, 2배의 취업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부모 입장에서는 2013년생에서 16년생 사이에 어둠의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2배의 대입 경쟁, 2배의 취업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13년생에서 16년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당연히 이 학제 개편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학제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교육 전문가로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매우 정치적인 안이다. 근데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파동이 나면서 이건 내가 좀 직접 나서서 이걸 부각시키고 지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유치원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이 아이들과 부모들의 구체적인 삶과 문제에 근거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학제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거의 거치지 않은 매우 정치적인 수준의 이미지 메이킹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집에 돌아와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니까 주변에서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문제를 반드시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 안철수식 새정치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새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기대감을 유발했죠. 근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학제는 껍데기거든요. 껍데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열 경쟁이라든지 관료주의라든지 학생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학제가 552 아닙니다. 지금의 633을 뜯어고쳐서 552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즉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죠. 여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교는 대개 3년이나 4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이고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가 4년이죠. 예외적으로 2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고등학교 2년 정도예요. 고등학교 2년 하는 이 예외적인 나라의 특징이 직업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계나 특성화고가 3년이어도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3년보다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1년을 깎아내서 2년으로 만들면 어떻게 그동안 충실한 교육을 해서 직업세계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충실한 교육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은 단순히 한계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첫 번째, 2013년생에서 16년생 사이에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어둠의 세대를 만드는 정책이다. 2배의 대입 경쟁, 2배의 취업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를 통해서 기대감을 유발했으나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결국 학제 개편을 통해서 기대감을 유발했지만 아직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오셨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다닙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2년으로 줄여서 실업계, 직업교육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